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아주 강력한 스포츠카 두 대를 비교를 합니다. 한 대는 메르세데스 AMG의 GTS 에디션 1이고요. 또 한 대는 포르쉐 911 GT3입니다. 두 대의 차는 공통점보다 다른 점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번 인재 시승 때도 왜 두 모델을 붙였느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가격에 포커스를 맞췄죠. 이번 역시 비슷합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GTS 에디션 1 같은 경우가 2억 1,900만원, 그리고 911 GT3가 옵션 없이 2억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출력은 GTS가 좀 더 높습니다. 510마력, GT3는 475마력입니다. 사실 메르세데스 AMG는 GTS의 라이벌로 포르쉐 911 터보를 꼽습니다. 하지만 최근 포르쉐 911 터보가 신형으로 거듭나면서 20마력이 더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터보 S 같은 경우는 570마력이나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두 대 다 같은 터보 방식이고, 저희는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출력 차이는 조금 더 나지만 911 자연흡기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GT3, 또 터보 엔진으로 911의 아성에 도전하는 GTS, 비슷한 성능을 향해 다가가는 두 다른 브랜드의 접근법에 성능은 비슷하지만 두 브랜드의 다른 접근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성능 재원으로 보면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GTS 에디션 1이 3.8초, 911 GT3가 3.5초입니다. 최고 속도는 GTS 에디션 1이 시속 310km, 911 GT3가 315km입니다. 성능 재원상으로 911 GT3가 조금 더 앞섰는데요. 아마 출력은 911 GT3가 좀 더 낮지만 대신 그만큼 무게도 가볍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저희 시승을 통해서 굽이기를 달리는 감성평가와 또 정밀 계측기를 동원한 객관적인 평가로 나눠서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AMG GT는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 시승회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이제 국내 출시에 앞서서 먼저 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승은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출발해서 라구나 세카 트랙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트랙 주행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됐는데요. 정말 하루 종일 운전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는 AMG GTS를 몰았고요. 그 다음에 트랙에서는 AMG GTS 에디션 1을 몰았습니다. 제가 AMG GT를 타고 받았던 인상을 너무나 잘 함축한 문구가 있었어요. 그 메르세데스 AMG가 이 GT를 선보이면서 내걸었던 말인데, Handcrafted by Racers. 그래서 레이서들이 수제작으로 만든 차,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제가 몰아보고 느낀 점과도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메르세데스 AMG가 말하는 GT의 라이벌은 포르쉐 911입니다. 정확히는 GTS 같은 경우는 포르쉐 911 터보를 겨냥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두 대의 가장 큰 차이는 AMG GT는 진지합니다.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반면 911은 거짓말을 잘하죠. 좋은 의미에서의 거짓말입니다. 911을 운전하고 나면 내 운전 실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매력이 있는데, GT를 몰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 라구나 세카 트랙에서 몰면서 제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좀 위축이 됐었어요. 그만큼 차가 과장이나 기교 없이 있는 그대로 제가 원하는 조작을 움직임에 반영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AMG CEO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GT를 완성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인터뷰에 나와서 한 얘기가, 우리가 모든 걸 제대로 해냈구나,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CEO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30년 후에 이 차가 어떻게 기억될 것 같냐? 그랬더니 그 SLS AMG와 함께 스포츠카의 세그먼트에서 그 AMG 브랜드의 돌파구를 연 주역으로 기억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SLS AMG는 이미 단종이 된 모델이고, 지금 GT는 SLS의 후속이 아닙니다. SLS의 동생뻘이죠. AMG가 SLS의 후속을 내놓지 않고 동생뻘을 내놓은 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다 많은 더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를 해서 브랜드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행사장에서 그 벤츠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총괄하는 로버트 레스닉이라는 사람과 한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거의 이틀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눴는데 GT 역시 그 사람과 또 팀원이 같이 노력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레스닉은 GT를 비율이 전부인 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초에 그 실버 에로우라고 불리던 벤츠 레이스카의 비율을 고스란히 재현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벤츠가 어떻게 디자인을 완성해 가는지도 설명을 해줬는데요. 비율이 첫 번째랍니다. 그 다음이 표면 처리고 마지막이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벤츠는 극단적인 곡면 테마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T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림자 드리운 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LS와 GT 사이에도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단 크기가 비슷하고 가령 GT는 SLS보다 오버행과 휠 베이스가 딱 50mm씩만 짧습니다. 너비는 똑같고요. 그러나 성향은 상당히 다릅니다. 레스닉의 말을 들어보면 가격으로 봤을 때 SLS는 슈퍼스포츠카였지만 GT는 스포츠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링 도어도 계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트랙 시승에 앞서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요헨 헤르만이라는 엔지니어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GT는 레이서의 수공예 작품이다. 구체적인 예를 든 부분이 있습니다. 엔진 마운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드러운 마운트는 진동과 방음에 도움이 되지만 최고의 핸들링을 위해선 단단해야 되죠. 그래서 AMG는 다이나믹 마운트를 썼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드럽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가변 서스펜션처럼 엔진을 떠받치는 마운트도 성격을 바꾸는 거죠. 그는 GT가 트랙용 차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장거리 여정에도 어울리고 레이스트랙에도 어울리는 두 가지 성격을 변화무쌍하게 오갈 수 있는 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전 모드에 따라서 또 성격이 송두리째 바뀌고요. 일단 우리가 AMG에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어로는 AMG라고 발음을 한다고 그래요. AMG는 튜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츠에서 일하던 엔지니어 2명이 나와서 만든 회사고요. 그 두 엔지니어가 나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친구들 너무 차를 좋아하고 경쟁을 좋아해서 모터스포츠에서 좀 더 활약을 하고 싶은데 이제 벤츠가 사실 그때 좀 보수적이었나 봐요. 원하는 만큼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튜너를 차렸는데 이 사람들 만든 차가 너무 완성도도 높고 괜찮았던 거예요. 레이스 성적도 좋고. 그 결국은 1999년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AMG의 지분을 사들였죠. 그리고 2005년에는 나머지 지분까지 완전히 사들이면서 자회사 메르세데스 AMG로 거듭납니다. AMG GT 디자인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또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 레스닉이 그날 이야기를 해줬는데 보통 벤츠 브랜드 신차 디자인 기간은 4년인데 GT를 디자인하는 데는 딱 3년밖에 안 걸렸대요. 근데 여기 사연이 있었대요. 메르세데스 AMG가 이 GT 개발할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보통 4-5개의 안을 만드는데 그럴 필요 없이 딱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디자인 팀으로서는 그만큼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박이었죠. 왜냐하면 생산을 하느냐 마느냐가 한 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 GT는 흔쾌히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AMG GT는 디자인부터 구성까지 20세기 초 실버 에로우라는 애칭으로 활약하던 벤츠 경주차의 순수함을 추구했습니다. 레이스에 미친 벤츠 엔지니어 출신 AMG 창업자들의 꿈은 반세기가 지나서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승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 두 분이 참여를 합니다. 일단 흔쾌히 시승차를 제공해준 그 911 GT3를 타고 계신 안호준 씨, 그리고 저희 감성평가를 맡아주실 강병희 선수, 이렇게 두 분이 참여합니다. 강병희 선수는 SBS 랠리스트에 출연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업 레이서로 돌아서셔서 현재 독일 뉘르부르크링 내구 레이스 출전을 준비 중이십니다. 아마 이런 고성능 모델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 비교 시승에 모셨습니다. 또 역시 같은 이유로 그 시승차로 잠깐 타는 경험보다 훨씬 더 폭넓게 911 GT3를 이해하고 있을 안호준 씨도 함께 모셨습니다. 911 GT3의 오너 안호준입니다.
제가 911을 산 지는 벌써 어느덧 1년이 됐는데요. 1년 동안 10,000km나 탔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911 GT3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물론 트랙 주행도 해봤고요. 수많은 시내 주행도 해봤고 고속도로, 국도 다 타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GT3에 누군가가 도전장을 내밀었죠. 바로 AMG GT, 그것도 에디션 1 모델이 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두 차를 붙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과연 제 에마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비교 시승을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GT3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잠든 밤에 레이싱팀 게러지에 있는 경주차를 몰래 끌고 나와서 공도에서 타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레이싱카의 감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어떻게 느끼는지 영상에서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행을 하게 되면 엔진이 뒤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섭니다. 엔진이 뒤에 있다 보니까 코너링을 할 때, 가속을 할 때, 브레이킹을 할 때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느껴지는 어떤 공식과도 같은 그런 느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아서 가속을 할 때는 튕겨나가는 그 느낌이 마치 개구리가 점프하는 느낌이 진짜로 듭니다. 또 굽이길을 돌아 나갈 때는 아주 무거운 엔진이 꽁무니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 차가 스피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스릴이 되겠죠? 그런 아주 독특한 주행 감성을 선보이기 때문에 타면 탈수록 이 차가 주는 매력의 끝은 어디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교 시승에서 과연 어떤 승패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기던 지던 저는 앞으로도 이 매력 넘치는 제 MR을 쭉 아끼고 사랑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드라이버 강병희입니다.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두 친구를 만났습니다. 메르세데스의 AMG GTS 그리고 911 GT3. 자, 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 두 브랜드의 스포츠카 지금 한번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외부 스타일링만 봐도 이 두 대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앞 엔진의 뒷바퀴 굴림, 한쪽은 뒤에 엔진을 두고 뒷바퀴 굴림, 그리고 또 한쪽은 V형 8기통 엔진, 그리고 또 한쪽은 수평대양 6기통 엔진, 그리고 또 한쪽은 트윈 터보,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짜릿한 고회전의 자연 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레이아웃의 차이 때문에 이 외부에서 보여주는 이 스타일링의 그 전체 실루엣도 아주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AMG GTS 같은 모델은 일단 굉장히 긴 후드를 가지고 그 안에 V8 엔진을 프론트 미드십 방식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1은 말 그대로 이 엔진을 트렁크 쪽에 담고 있으면서 앞쪽은 최대한 본네트의 높이를 낮춰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또 뒤쪽은 엔진 무게로 뒷바퀴에 충분한 트랙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제가 실제로 저 자를 가지고서 몇 가지 치수를 재봤는데요. AMG GT 같은 경우에는 이 앞바퀴에서부터 프론트 도어까지의 길이가 이 911 GT3에 비해서 거의 45cm나 더 깁니다. 반면에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힙포인트부터 이 뒷바퀴까지의 거리를 재보면요, 오히려 GT3가 AMG GT보다 약 24cm 정도 더 긴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죠. 결과적으로 AMG GT는 운전자가 굉장히 뒷바퀴에 가깝게, 그리고 앞바퀴에서는 아주 멀리 동떨어져서 앉게 되는 반면에 GT3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앞바퀴와 뒷바퀴 휠베이스 중앙쯤에 드라이버가 정확하게 위치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차량은 공교롭게도 전장은 아주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이나 높이는 제각각 다른 치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AMG에서는 앞뒤의 무게 배분이 약 47대 53, 약간 더 뒤쪽으로 조금 무게를 더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트랜스 엑셀, 즉 이 차의 변속기가 앞쪽에 있지 않고
그 뒷바퀴의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무게 배분으로 뒤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GT3는 지금 정확하게 40대 60으로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911이 리어 엔진 때문에 불리하다라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그 약점들을 많이 파고 있는데, 실제 4대 6이라는 무게 배분은 웬만한 미드십 스포츠카들과 거의 비슷한 무게 배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륜 구동이라기보다는 거의 미드십 특성에 가까운 그런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차량의 무게는 AMG GT 쪽이 약 160kg 정도 조금 더 무거운 그런 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사이즈를 보게 되면요, GT3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245 사이즈, 반면에 무게가 많이 실려있는 뒤쪽에는 305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MG GTS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265 사이즈, 그리고 뒤쪽에는 295 사이즈의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즉 AMG는 앞 타이어가 훨씬 더 넓고, 대신 GT3는 뒷바퀴가 조금 더 넓은 그런 타이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결과적으로 GT3가 이 뒤쪽 팬더 부분도 훨씬 더 우람하게 근육질로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AMG GT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려한 그런 바디 스타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GT3 내부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GT3의 칵핏에 앉았습니다. 일단 가장 인상적인 거는 제 몸을 지지해주고 있는 이 스포츠 버킷 시트입니다. 물론 이 시트는 지금 별도의 옵션으로 선택해서 이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 저희 레이스카에서 쓰는 거랑 동일하게 이 일체형 고정식 버킷 시트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어깨 부분과 그리고 이 아래쪽 엉덩이 양쪽 부분에 대한 이 측면 지지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계기판 부분은 기본형 911 카레라 시리즈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 눈에 띄는 거는 RPM의 숫자가 9까지 그려져 있다는 거죠. 즉 9000 RPM까지 회전할 수 있는 초고회전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그 알칸타라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급박한 스포츠 주행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게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위아래로 기다랗게 길이를 연장한 그런 패들 시프터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GT3는 양쪽에 있는 패들 시프터를 동시에 당기게 됐을 때에는 이 PDK 더블 클러치가 순간적으로 중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세대 GT3가 오로지 PDK 변속기 하나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 우려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중립으로 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추가해 줌으로써 수동 기어를 운전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클러치킥의 기술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똑똑한 PDK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 외에 전체적인 센터 스택은 카레라와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 차량에는 스포트 플러스 버튼이 있지 않습니다. GT3는 항상 스포트 플러스 모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로지 그 변속 타이밍과 이 펀치력을 조정할 수 있는 PDK 스포트 버튼, 그리고 배기음을 조절하거나 이 앞쪽의 차고를 올려줄 수 있는 이 프론트 엑셀 리프트 기능,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게 눈에 띕니다. 자, 그렇다면 이 GT3에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 AMG GTS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버켓 시트가 잡아주는 느낌은 GT3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측면에 있는 사이드 볼스터를 가장 좁게 좁혀놔도 여전히 제 체구에는 약간 측면 서포트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계기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이 911의 고성능 라인업들이 최고 속도가 350까지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식해서일까요? 이 AMG GTS는 10을 더해서 360까지 스피도미터를 그려 넣었습니다. RPM은 7000 RPM까지 회전 한계를 주고 있습니다. 트윈 터보가 적용이 됐지만 그래도 터보 엔진 치고는 회전수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알칸타라로 운전대를 감싼 이런 공식은 똑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터는 위쪽으로만 솟아있는 이런 타입이고요. 실제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에도 조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센터 스택 부분인데요. 저희가 농담 삼아서 이 포르쉐는 외계인들을 잡아다가 차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차야말로 정말 외계인들을 위해서 만든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제 팔 길이로는 정상적으로 이 시프트 레버를 조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위치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조작 버튼들도 주행 중에 누르기에는 정말 이렇게 어깨를 완전히 꺾어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아쉽다. 이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우주선 안에서 따온 듯한 그런 센터 스택 디자인인데, 실제 주행 중에, 특히 고속 주행, 스포츠 주행을 할 때에는 이런 버튼들을 하나씩 누르는 거가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말 그대로 앞쪽에 이 후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실제 운전석 앞에 펼쳐지는 이 시야에서도 본네트가 상당 부분 시야를 가로막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할 때에도 굉장히 앞쪽이 길다라는 느낌을 시각적으로 많이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재밌는 건 막상 코너에 들어가 보면은 보이는 것과는 달리 차의 움직임은 이 긴 어떤 앞머리의 그런 길이감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도전 상대로 나선 GT-S 에디션 1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GT3를 끌고 와인딩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75마력의 플랫6 3.8 유닛은요, 7000rpm을 넘어가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원치력을 보여줘요. 지금 이 댐퍼 세팅을 소프트한 상태로 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요철이 있는 구간에서는 순간적으로 앞바퀴가 살짝 그립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해주성은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탈출 시 트랙션도 충분하고요. 오르막인지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펀치를 밀어주네요. 자, 지금까지는 PDK 일반 그 세팅으로 놓고 탔는데요. 지금부터는 PDK 스포츠로 변환을 하고 주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변속할 때마다 제법 이 뒤통수를 후려치는 그런 변속 쇼크가 올라오는데, 정말 이 PDK 7단 기어박스는 현존하는 정말 최고 수준의 이상적인 모델인 것 같습니다. 거칠게 몰아붙이면 붙일수록 조금 더 정교한 라인을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일으켜주는 것 같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드라이빙 스킬에 대한 어떤 도전을 계속적으로 뭔가 자극하는 차량의 어떤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차량을 신뢰할 수가 있고, 그 한계 부분을 드나드는 그런 어떤 춤을 멋지게 춰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주 생생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 전기식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 부분도 사실 피드백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다라는 그런 평들이 많았지만, 막상 그렇게 흠잡을 부분들은 없어 보입니다. 충분히 어떤 노면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센터 필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그 반응성도 아주 명쾌합니다. 사운드로 꽉 가득 차는 어마어마한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서스펜션 셋업을 단단하게 한번 바꿔보면요, 이런 국도 주행에서는 댐퍼가 소프트한 게 주행면, 그리고 승차감면, 그리고 오히려 또 스피드면에서도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차를 가지고 트랙데이에 정말 노면이 매끈한 그런 서킷에 들어가서 탄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이 댐퍼를 더 단단하게 해서 타는 게 조금 더 재미있는 주행을 도와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991 GT3 모델은 포르쉐 최초로 사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운전대를 돌리면 앞바퀴만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속 50km 이하에서는 뒷바퀴가 앞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꺾이면서 조금 더 작은 회전 반경, 즉 휠베이스가 짧아지는 그런 효과를 주게끔 되어 있고요. 시속 80 이상에서는 앞바퀴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고속 직진 안정성을 강화하고 훨씬 더 휠베이스가 긴 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세팅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덕분인지 305 사이즈의 이 굉장히 넓은 광폭 타이어가 코너를 탈출할 때 정말 너무 강하게 뒤쪽에서 그립을 잡고 있으면 언더스티어 성향으로 탈출 라인이 부풀어질 수가 있는데, 정말 절묘하게 뒷바퀴가 딱 원하는 만큼 아주 예쁘게 측면으로 살짝 날라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이 저속 영역에서의 그 사륜 조향이 또 뒷바퀴를 틀어주면서 이 궤적을 조금 더 깔끔하게 그려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 3.8 NA 엔진의 토크 커브는요, 약 4000rpm을 기점으로 6000rpm까지 쭉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곡선이고요. 그리고 6000에서 거의 8000까지 수평을 그리는 일정한 토크 밴드를 내다가 이제 9000rpm까지 조금씩 가라앉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배기 사운드도 4000rpm을 기준으로 그 위쪽으로 갈 때 조금 더 칼칼한 음색을 선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차량 뭔가 흠을 하나 딱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게 정말 아쉽다라는 거를 느낄 겨를이 없는 그런 구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MG GT-S를 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AMG GT-S에 올랐습니다. 이 차량은 7단 듀얼 클러치를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론치 컨트롤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이 론치 컨트롤 기능은 스포츠 플러스 이상 모드에서요, 일단 드라이브에다가 기어를 놓은 상태에서 양쪽 패들 시프트를 동시에 당기고 있으면 화면에 레이스 스타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업 패들만 당겨주면 론치 컨트롤 확인 모드가 되고요. 이때부터는 레이스 스타트. 자, 이제 양쪽 발로 두 개 페달을 동시에 밟게 되면 이렇게 론치 컨트롤 스타트 모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3500rpm 정도로 해서 부스트를 몰아놓은 상태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브레이크만 떼게 되면 가장 멋지고 빠른 방법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주행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댐퍼는 한 단계만 단단하게 해서 세 가지 단계 중에 가운데 단계로 맞춰놓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50rpm부터 터져나오는 최대 토크가 무려 66kg 이상입니다. 이것은 GT3가 갖고 있는 그것보다 무려 50%나 높은 수치인데요. 이게 또 굉장히 넓은 RPM 영역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건 가속 페달에 조금만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펀치를 끌어쓸 수 있다는 거죠. 길이감을 느낄 수 있게 반응이 좀 늦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족스러운데, 정말 이 스티어링의 피드백이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레이스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이것보다 더 묵직해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GT3가 정확하게 원하는 타겟을 원격에서 명중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성능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이 AMG GT-S는요, 대충 저쪽을 다 폭탄 투하해서 속대박 만들어버려 하고서 그 B-50 폭격기가 그냥 폭탄을 우르르 쏟아내는 그런 어떤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원하는 데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공격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노면이 좋지 않은 이런 국도 상황에서는 이 소프트한 댐퍼, 기본 댐퍼 세팅은 차의 여진이 좀 지나치게 많이 남는 느낌이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그러니까 가장 단단한 댐퍼 세팅 같은 경우에는 로드 홀딩이 조금 손해를 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가운데 단계에 있는 이 댐퍼의 어떤 감쇄력이 그래도 느낌으로는 가장 셋 중에서는 좋은 느낌입니다. GT3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GT3가 한계 상황에서 계속 운전자한테 조금 더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이 AMG GT-S는
지금이 이제 한계야라는 것을 정확하게 운전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절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방 안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차량의 피드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앞 타이어가 265 사이즈로 제법 큰 타이어인데 조금 더 이 앞쪽에서 오는 이 전륜의 그 그립의 피드백이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너 탈출 때 스로틀을 마음껏 열어도 뒤쪽에 그립이 한 번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굉장히 그 측면으로의 어떤 슬립 변화가 아주 예쁘게 시작해가지고 운전자에게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주는, 서킷에서 정말 이 차를 가지고 드리프트를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GT3보다 훨씬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좀 더 폭이 넓지 않을까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다음에 꼭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서킷에서 이 드리프트 주행 비교를 한번 꼭 해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이 다운시프팅을 할 때 이 엔진이 블리핑하면서 뒤쪽에 머플러에서 빠바박 터져주는 이 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죠. 자, AMG만 탔을 때에는 DCT의 반응 굉장히 민첩하고 더할 나위가 없다라고 느꼈는데 GT3의 PDK 반응이 사실 너무 빠르다 보니까 뭐 아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만 약간 다운시프팅이 조금 더 빨라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게 합니다. 근데 코너에서의 차와 같이 호흡하면서 달리는 어떤 그런 즐거움 측면으로만 평가를 한다면 배틀의 승리자는 GT3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행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굉장히 잘 닦인 어떤 트랙에서 뒷타이어를 좀 많이 태우면서 주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고속 크루징 영역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AMG GT가 또 갖는 어떤 그런 고유한 장점들이 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AMG 그리고 GT3 계측기를 이용해 가지고 정지 가속 성능 그리고 제동 성능 등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로 100km 정지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그 느낌은, 자, GTS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의 그립을 처음에 잡아가는데 초반에 이 막대한 토크를 다스리는데 약간 좀 고군분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GT3는 이 론치 컨트롤을 썼을 때 이 트랙션 컨트롤이 굉장히 정교했어요. 그래서 그 정말 7500에서 8500 RPM 사이에서 그 약간 미세하게 RPM을 계속적으로 조절하면서 최고의 그 타이어 슬립률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는 정말 아무리 능숙한 드라이버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아, 이세돌이 괜히 진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트랙션 컨트롤 프로그램이 좀 정교화되어 있어서 누구나 편하게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이제 어떤 드라이버의 역량을 끌어내는 부분은 GTS가 조금 더 감성적으로 어필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두 차량의 어떤 무게 차이 그리고 엔진의 위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GT3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싸움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치는 가속 성능에서는 GT3가 일단 확실히 좀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2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에서는요, 사실 그 AMG가 토크가 일단 이 중고 회전대 토크가 워낙 좋고, 그리고 또 최고 출력도 GT3보다 35마력 정도 높기 때문에 어쩌면 AMG가 이 고속 영역에서의 펀치에서 조금 더 GT3를 격차를 줄일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거의 비슷한 수치가 기록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계속 반복하고 평균값을 내본 결과는 200까지도 GT3 쪽이 약간은 우세한 그런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아마도 이 200이 아니라 300, 이 두
차량들이 지금 최고 속도가 다 300km를 훌쩍 넘어서는 차량들인데 300까지의 어떤 도달 시간을 본다고 했었으면 그때는 아마도 AMG 쪽이 GT3를 사이드미러 안에 가둘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제동 테스트 할 때는 사실 오늘 좀 노면이 그렇게 완벽한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ABS가 굉장히 좀 많이 빠르게 개입되는 편이었습니다. 두 대 다. 그래서 좀 테스트 각 15회차 때마다도 약간 제동거리의 편차들도 어느 정도 좀 나타나기는 했었고요. AMG 같은 경우에는 ABS 개입이 어떤 경우에는 초반부터 좀 빠르게 들어오면서 제동거리가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대로 ABS가 좀 느리게 그리고 타이어 그립을 완전히 다 활용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굉장히 짧은 거리 안에서 멈춰서 실제 저를 좀 놀라게 하는 그런 테스트 수치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반면에 GT3는 최고 최단거리 면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계속 반복이 되면서 테스트가 누적이 되면서 또 PCCB가 열이 제법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계속 제동거리를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요. 그리고 제동 감각이나 차량의 어떤 모션 이런 부분은 양쪽 차량들 모두 다 굉장히 아주 안정적인 그런 제동 모션을 보였습니다. 강병희 선수가 저희가 계측한 그때 느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계측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두 가지 항목을 테스트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발진 가속, 그 다음에 시속 100km에서 완전히 멈춰설 때까지 제동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발진 가속 테스트 결과 911 GT3는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3.63초, AMG GTS는 4.09초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GT3가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0.46초가 빨랐고요. 시속 200km까지 가속 시간은 좀 더 벌어졌습니다. 911 GT3가 11.27초, AMG GTS가 12.17초, 그래서 911 GT3가 0.9초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거리로도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시속 200km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거리가 911 GT3는 384m, AMG GTS는 413m, 대략 28.5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은 제동 테스트 결과입니다. 911 GT3는 평균 39.9m에 제동을 마쳤습니다. GTS는 평균 40.64m에 멈춰섰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제동을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911 GT3가 0.74m 더 빨리 멈춰섰습니다. 예상대로 두 차는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가격대와 장르를 제외하면 서로 다른 매력으로 빛났습니다. 그럼에도 승자는 가려야겠죠. 일단 계측에서는 911 GT3가 근사한 차이긴 하지만 모든 항목에서 앞섰습니다. 강병희 선수의 설명처럼 차와 함께 호흡하는 섬세한 운전에서는 GT3 장점이 여러모로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타이어를 태우는 과감하고 과격한 운전에서는 AMG GTS의 박력이 더없이 돋보였습니다. 두 대와 함께한 하루는 시종일관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시승을 마쳤을 때 갑자기 피로가 몰려올 만큼 몰입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매력 때문에 우리는 스포츠카에 대한 꿈을 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